네, 안녕하세요. 어,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요. 인제 아마 목소리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얼굴이 나오면서 멀뚱멀뚱 움직이고 있는 거를 여러분께서 한 2, 30초 동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고요. 오늘은 루니케어와 함께하는 온라인 북토크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라는 책의 제목으로 오늘 루니케어와 함께 불안 끊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고 그리고 뒤에 지금 시간을 충분하게 잡아서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 약간의 증문 즉답 시간을 즉석에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나름대로 방송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불안한 방송은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어, 그렇다 보니까 다소 중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의 불안을 줄여주신다는 생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홍보를 드려야 될 것이 지금 실시간 댓글창 상단에 보면 출석 체크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루니케어에서 단 링크가 있어서 그 링크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출석 체크 해주신 분 중에 30명을 선정을 해서 제가 사인을 정성껏 한 책을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댓글창에 있는 출석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음, 사회자가 없이 저 혼자 하려니까 힘들긴 한데 이제부터 제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를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예.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지금은 서울 강남에 마인드랩 공간이라는 정신과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있는 배경은 저희 병원 로비의 배경이고요. 뭐 나름대로 가방끈은 짧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전공은 암 환자 정신건강, 암 경험자분들의 정신건강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 그쪽 영역의 활동을 좀 많이 했고요. 아마 루니케어와 오늘 함께하는 이유도 제가 단순한 정신과 의사라기보단 이제 신체적인 질환이 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불안이나 우울이나 불면이나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정상적으로 겪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활동을 하다가 루니케와 또 연결이 됐고 또 이렇게 북토크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년 전부터 지금 병원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하게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부작 뭐 그것이 알고 싶다도 출연을 좀 했고요. 안 그래도 오늘도 네,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유명한 방송으로는 전지적 참견 시점 그리고 나 혼자 산다 출연을 했고 어쩌다 어른도 예전에 출연했네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방송하고 있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이혼 상담도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제가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오는 영역은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큰 주제는 우리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이게 그 작은 트라우마 상황들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이나,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타격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의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격감 없이 불안을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 생각에는 한 짧게 한 20분 정도 여러분한테 개괄적인 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보내주신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의 질문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유, 이제 소개가 끝났네요. 이거 화면이 넘어가는 것만, 네.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건 오늘 책의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쓴 책인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라는 이렇게 이름 외우기 어려운 책의 제목에서 다루는 불안의 영역은 그냥 사소한 불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이런 불안을 가지고 정신과를 가면 아, 뭐 이런 걸로 정신과로 왔어요라고 선생님한테 혼날 만한 내용인데 지금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뭐 이런 걸 불안해하냐라고 타박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이제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작은 불안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소한 불안의 시대라는 이름을 적어 놓긴 했는데 제가 책 내용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치킨은 먹고 싶지만 주문 전화가 하기 싫어라는 약간 그 우울하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사용하긴 했는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치킨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주문 전화를 못해서 동생한테 시키고 결혼한 다음엔 아내한테 시키고 이제는 이제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이 있으니까 요기요나 뭐 이런 거 열심히 사용해서 이 세상 바뀐 거에 너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 주문 전화가 뭐가 어렵다고. 그리고 그 치킨 뭐 하나 더 주세요나 단무지 많이 주세요가 뭐 그게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끝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사소한 불안이라는 거죠. 이메일을 보내려고 그래도 혹시 오타 없나? 띄어쓰기 잘못된 거 없나? 혹시 이메일 주소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떡하나? 이거에 사용하는 시간이 이메일을 작성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남들을 배려해요. 나는 항상 뒷전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는 거는 그냥 그게 오히려 편해요. 내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항상 뒷전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타인을 배려하느라 막상 나는 항상 뒷전인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은 막상 가족들한테 막대해요. 예. 부모님이나 아내나 막상 내가 편한 사람한테 또 막상 막대하면서 밖에 나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전전긍긍하는 거죠. 환불도 대표적인 작은 불안 중에 하나죠. 예. 이 환불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서 산 물건은 환불을 받는 게 그 하는 큰 권리 중에 하나인데도 그냥 손해 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안으로 생각이 많으신 분들. 이 불안은 대부분 생각에서 기인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 안에 있으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지면 결정을 못하죠. 이걸 하자니 저게 불안하고 다른 걸 하자니 또 이게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되게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럼 결국 우리 삶에 이 사소한 불안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편함이 그것 자체는 큰 게 아니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게 누적되면서 삶에서의 타격감은 생각보다 있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불안해졌을까? 예, 왜 우리가 이 작은 불안들에 힘들어 할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이유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책에서도 가볍게 언급은 돼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트라우마들을 겪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들에서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잘 헤쳐내고 극복하면 별일이 아니지만 그 트라우마가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과 대할 때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트라우마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내적인 힘이 요즘 유행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 회복 탄력성이 약해져 있으면 트라우마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트라우마의 특징은 재경험, 그리고 우리가 예민해지는 거, 그리고 그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회피, 그리고 상황에 대한 걸 자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게 크면은 큰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 우리가 PTSD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작은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들은 이런 영역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예요. 특히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한 완벽주의라 그러면은 이건 나 혼자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대부분 강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불안들은 타인의 시선에 자꾸 자기를 맞춰요.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면서 완벽주의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데도 나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완벽주의는 궁극적으로 뭘 위한 거냐? 네, 나의 미래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는 병적인 불안을 다루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 멘탈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책도 실제로 아닐지도 몰라요. 이 책의 주된 대상은 나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는 높아요. 그리고 나는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꼼꼼하게 모든 거를 다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준비된 에너지는 정해져 있죠. 그게 쓸데없는 영역에 자꾸 뺏기면서 내가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즉, 치열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이 치열함 때문에 점점 무언가에 소진돼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꿈이 크지 않아. 나는 암군지족이야.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 나는 그냥 아우 경쟁도 싫고 그냥 지고 말지 뭐. 난 괜찮아. 이러면은 불안도 줄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은 대부분 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개괄적인 키워드 4개만 가져왔어요. 물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인 사연들을 질의응답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략하게 4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하나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는 개념과 그리고 비커밍주의자,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비커밍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맷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치열하게 앞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이 철면피라 그러죠. 철판을 깔 수 있는 능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해놨지만 저는 자존감의 시대에서 지금 자기의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 Q&A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Here and Now예요. 불안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서 기인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못할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2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기서도 불안이가 튀어나오는 시점은 내가 하키 캠프를 가서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그 미래의 상황 때문에 갑자기 불안이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불안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일부 불안이 과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서 기인하는 경우는 이불킥 한다 그러죠.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를 머리 안에 떠올리면서 나 어떡하지? 이런 상황도 일정 부분 불안이지만 대부분의 불안은 미래에서 기인해요. 그리고 그 미래에서 기인하는 불안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미지네이션 랜드라 그래서 뭐 상담원 같은 애들이 계속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미래에 있어서의 불안한 상황들을 계속 적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 상황은 한도 끝도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그럼 우리의 불안은 끊길 수가 없죠. 근데 이 불안을 끊어내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가 here and now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저 먼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라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실 때 미리 꼼꼼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일하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미래의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머리 안으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 순간은 이제 진짜 해야 된다는 그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그 시점이 나에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는 상황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here and now라는 개념은 뭐랑도 연결되냐 하면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지금의 시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랑도 연결됩니다. 그 here and now라는 건 그 주체가 나여야 해요. 남을 위한 here and now는 그거는 막상 나에게 당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불안을 자극해 버립니다. 근데 이 here and now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나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의 상황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삶의 주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불안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가 그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그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의존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다소의 실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사소한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그 사소한 불안들에서 다소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개념은 완벽주의자가 아닌 비커밍주의자가 되자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불안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벽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몰아붙이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완벽주의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완벽주의를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비커밍주의자가 된다라고 할 때 그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을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물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항상 1등을 하셨겠죠. 네. 사실 항상 1등을 하신 분들은 제가 사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책이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1등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저에게 되게 좋은 멘토분이 그런 거 아니고 너가 항상 턱걸이로만 네가 지향하는 그룹 안에만 속해 있으면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너의 삶은 미래로 가면 미래로 갈수록 더 풍성해질 거야. 너가 항상 탑만 찍으려고 하면 너는 어느 순간 지쳐가지고 너의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후보로 들어갔거든요. 네, 후보 10몇 번이었나? 근데 그걸 저희 부모님은 되게 부끄러워하셨을지 몰라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행이다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과 레지던트를 들어갈 때도 경쟁으로 들어갔었는데 진짜 턱걸이로 들어갔어요. 예. 근데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죠. 실패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저라고 좌절 없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병원을 할 때도 좌절을 기반으로 지금의 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특정 목표를 맞춰 놓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에만 제가 삶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갔다면 나는 계속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과정 중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내 삶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소 실패가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언가의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다소 돌아가더라도 괜찮죠. 비커밍주의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성우정아라는 가수분이 도망가자라는 노래를 만드셨을 때 그 가사를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망가도 괜찮아의 전제는 예, 힘들 때 좌절될 때 정말 우리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우리가 도망가도 괜찮아의 대전제는 도망간 다음에 다시 재정비해서 새롭게 뛰어들면 돼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게 비커밍주의자의 특징인 거죠. 완벽주의자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실패고,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예, 그리고 낙심일지 몰라도 비커밍주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내가 도망가더라도 다시금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 우리 삶은 결국에는 앞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맷집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사회공포증이 있는 경우에,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는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영역이거든요. 저한테 오는 친구들 중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주문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예.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 꺼내기 힘든 친구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사회적 맷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왔을 때는 아, 나 이런 것도 못해요. 전 저런 것도 못해요. 저는 사회적으로 나고자인가 봐요. 남들이 절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비관주의적인 결론을 내려버려요. 근데 사회적인 능력은 소셜 스킬이라 그러죠. 사회 기술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사람 없어요. 네, 절대로 없어요.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면서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업을 했을 때 그제서야 사회 기술은 늘어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철명키를 깔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그 피부가 두꺼워져야 돼요. 그게 사회적인 맷집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지만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보면은 던전에서 몬스터를 잡을 때 레벨 1짜리가 갑자기 레벨 20짜리 던전에 가가지고 몬스터를 잡으면 무조건 죽어요. 근데 레벨 1짜리가 레벨 20짜리 던전을 가려 그러면 레벨 1짜리 던전에서 끊임없이 몬스터를 잡으면서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을 20까지 올려야지 가능한 거죠.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 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되나 봐.'라고 생각할 때 좌절할 게 아니라 내가 기대치를 조금 낮춰서 나한테 맞는 던전 사회적인 던전에 나를 끊임없이 뛰어들게끔 만들어서 경험치를 쌓아서 맷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부딪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쓰러졌을 때 도망가더라도 다시금 재정비하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경험치를 계속 쌓아갔을 때 어느 정도의 레벨에 다다른다는 얘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이 보이게 돼요. 마지막, 마지막 키워드는 자존감과 자기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존감과 자기애를 생각할 때 자기애를 자꾸 나르시즘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좋게 보시는데 그런 영역이라기보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건강한 자기애예요. 건강한 자존감과 건강한 자기애거든요. 자존감도 안 좋은 자존감도 있습니다. 자존감만 너무 높고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안분지족해요.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난 너무 나 스스로가 만족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남들이 나를 인정을 하든 뭐 사회적으로 뭐에 성공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이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게 그냥 자존감만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냥 한적한 데 가서 선비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는 달라요. 자기 애는 남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높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리도 좋은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기반으로 건강한 자기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존감은 좋으면서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안분지족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선비처럼 살고요. 자존감이 없이 자기애만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에게 의존하든 남 탓을 하든 아니면 남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가스라이팅하는 개념처럼. 예. 이게 자존감이 더 건강한 사람이냐 혹은 자기애가 더 건강한 사람의 특징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결국 이 자존감과 자기애를 같이 끌어올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과 자기에 대한 그래프를 제가 그린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존감은 사회적인 나 안에서, 예, 이건 사회적인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나의 코어의 나를 내가 존중하는 마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자기에는 사회적인 그 누군가,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 그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장되게 되면 사회적인 나 역시도 확장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내 자존감도 단단하다면 우리는 불안을 잘 관리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쓴 책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안분지족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자는 거를 기반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제 책을 읽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 읽으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예, 제가 쓴 책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불안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몰아붙이면서도 내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관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고요.